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읍과 부성일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이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부에 문의한 여러 내용 중 5번째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 관한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국장님 최근에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이탈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듣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퇴직률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2023년 9급 국가공무원 응시자는 약 12만 명으로 2022년보다 약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7년에 비하면 46.8%나 줄었죠. 지난 6년 사이에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는 국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전체 퇴직 공무원 54,993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13,321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30대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2018년 5,763명, 19년 6,324명, 20년 8,143명, 21년 8,985명, 22년 11,07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년 한 해 동안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이 1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전국적 수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재직기간 5년 미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2년 충청권 공무원 퇴직자 7,535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 수는 1,86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청권 전체 퇴직자의 24.8%에 해당하는 것으로 22년 퇴직 공무원 4명 중 1명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인 셈이죠. 국장님, 그럼 천안시에서 공무원 퇴사 현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가 2019년부터 올 2023년까지 전체 퇴직 공무원은 423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명예가 85, 정년이 222명, 그리고 의원연직이 한 101명 되고 기타 나머지 인원입니다. 네, 그럼 그들 중에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하위직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네, 장인 퇴직을 빼면 69명입니다. 네, 국장님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 공무원의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퇴직자 중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이 이제 69명입니다. 이 69명 전원이 7급에서 9급의 하위직 공무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 69명 중에서 66명이 소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천안시 공무원은 23년 10월 기준으로 총 2,403명입니다. 이 중에서 80년 이후에 출생한 공무원, 즉 MZ세대는 총 몇 명인지 아시죠? 저희가 1,469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안시 공무원 1,403명 중 무려 1,469명이 80년 이후에 출생한 자로 천안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행정부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 해서 MZ세대 공무원의 58.6%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조사한 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는 하위직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였는데 전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인 45.2%보다 20.1%나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장님,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 답변율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들이 이 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보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직 의향에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1%가 낮은 보수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과다한 업무, 가치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승진의 적체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최저임금이 월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9급과 8급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23년 3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2항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 대상으로 추가 포함시키는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를 정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사 속에 보시는 최저임금 밑에 9급 공무원이라는 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낮은 공무원 시험 응시율과 높은 조기 퇴직률의 이유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힘든 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된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인력 공백,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낮은 보수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몇 년씩 공부해서 막상 어렵게 들어오는데 와서 일해 보면은 업무 강도에 비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다 보니까는 그 정체성의 혼란까지 느껴가면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대전 서구, 영광군 등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 외의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이탈 방지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포천시, 경기도, 경기도의 의회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고 나아가 포천시는 본인 생일이 있는 달에 하루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조례의 내용들은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시도 장기 재직 휴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이상만 장기재직 휴가를 주고 있는데 네. 저희가 그 10년 미만 직원들에게도 노조와 조율을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지자체 예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가 임신 검진을 받을 경우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 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례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출산을 장려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출산 대책과 연계성을 검토해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의 예시처럼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고민을 한 지자체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서구의회, 유성구의회, 옥천군의회, 서울 강동구의회, 강서구의회 등 여러 시군의회에서는 건의안 채택을 통해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각 의회의 건의안에 포함된 공통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 연동제 도입과 하후 상박 원칙의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인사혁신처 훈련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위원회를 구속력 있는 심의 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는 추가로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출 시 실제 지역에 맞는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개발 이슈도 끊이지 않으며 질 좋은 행정 서비스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 천안시의 기준 인건비는 적절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기준 인건비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해당 지자체 인구수라든가 면적 또 그런 거를 한 10여 가지 지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50만에서 100만 도시 15개 중에 한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기준인건비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기준 인건비가 우리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고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면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게 갖곤 하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50에서 100만 그 단 규모 중에 저희가 한 7위, 8위 정도에서 중간 정도는 갑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는 저희가 처지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업무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인건비가 늘어난다면은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서 직원들이 업무 분담을 경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저에게 전달해 주시길 네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례안 개정과 건의문 채택 외에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영광군에서는 2년 미만 90여 명의 신규 공무원들에게 공직인물 기본 소양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시를 전달하였고 업무 방식과 의사소통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강동구는 갑질 예방 및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 신규 직원 응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개설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천안시에서는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천안시에서는 그 조직 적응 교육을 1박 2일로 그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각 동기 간의 그 소통과 협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시장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무원 소통대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그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토목직,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친목도 다지고 또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지난 5월 천안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본 시정 질문의 주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부에 잘 전달이 되어서 천안시청 공무원에게도 하루빨리 생활임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에 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평균 연령이 40.9세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2,403명 중 61%인 1,469명이 8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MZ세대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무원이 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줄 사표를 쓰고 있습니다.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유출은 인력 공백으로 이어져 천안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부르며 결국에는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한 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과 비용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지금은 저연차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힘든 채용 절차를 거친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1.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주십시오. 3. 남성 공무원의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허용해 주십시오. 4.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 휴가를 확대 실시해 주십시오. 5. 본인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하루의 특별 휴가를 부여해 주십시오. 많은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담당했었던 이들이 부서 이동을 할 때에는 민원 업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7. 저연차 하위직 2030 청년 공무원만을 위한 연수를 진행해 젊은 세대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8. 가족 대상 경조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를 확대해 주십시오.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에게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닌 행복한 직장 생활을 조성해 주려면 천안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안시 저연차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처우 개선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해 주실 거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조직 문화도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MZ세대에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선배 공무원들도 노력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 후에도 오늘 언급한 모든 내용의 변화 과정을 꾸준하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